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자헤딘, 알카에다, 빈라덴, 9.11 테러, 미국, 얘네들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서로 죽였는지 궁금한데 몇 시간씩 쓰면서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고 간단히만 알고 싶은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아프가니스탄은 사막과 높은 산지로 이루어진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지리적 요충지로 강대국들의 영향과 침범을 많이 받았습니다. 10개가 넘는 부족들이 분열되어 살고 있어서 통합, 화합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전세계 곳곳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세력 대립이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남쪽으로 진출하려던 러시아를 막기 위해 영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1차 대전 후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 후에 왕조의 통치하에 총리를 했던 모하마드 다우드 칸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협력했던 공산주의 세력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에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다우드 칸과 일가족을 죽이고 공산 정권을 세우게 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은 대부분 엄격한 율법을 기초로 하는 이슬람들로 무신론을 지향하는 공산 정권에 반감을 가지게 되어 저항하게 되었는데 이 반군 게릴라를 무자헤딘이라고 합니다. 무자헤딘은 이슬람을 수호하는 성스러운 이슬람 전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자본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 두 개의 체제가 대립하는 냉전 시대였는데요.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에 세워진 공산주의 정부의 반군 게릴라인 무자헤딘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이 정권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소련은 안정적인 공산 정권을 만들고요. 공산 정부를 공격하는 무자헤딘과 맞짱을 뜨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당연히 소련이 무자헤딘을 순삭했겠지만 앞서 말했듯이 많은 사막과 미친듯이 높은 산악지대에 숨어서 저항하는 게릴라군을 제압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 끓는 이슬람 청년들이 무한 리필돼서 무자헤딘이 되었기 때문에 전쟁은 장기화됩니다. 한편 공산주의 소련과 냉전 중이던 미국은 소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해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소련과 맞서 싸우는 반군 게릴라 단체 무자헤딘에게 자금과 무기를 겁나게 지원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오사마 빈라덴도 피 끓는 무슬림으로서 무자헤딘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빈 라덴은 이슬람교에 푹 빠진 사우디 출신의 완전 초대박 금수저였지만 부유한 환경을 던져버리고 이슬람 국가의 수호를 위해 무자헤딘에 참여하면서 그 배경 자체만으로 주목을 받았고 후에는 자신의 부유한 자금과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1988년 이슬람 무장단체인 악명 높은 알카에다를 만들게 됩니다. 암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공산 정권을 안정화시키려는 소련군과 이에 맞서는 무자헤딘 그리고 소련 세력을 경계하기 위해 무자헤딘을 지원하는 미국의 전쟁이 계속되었고요.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결국 소련은 기나긴 전쟁의 염증을 느끼고 철수하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소련군이 철수한 이후에 아프간은 소련을 축출해낸 무장 세력 간의 경쟁으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한 세력이 바로 오마르가 만든 탈레반입니다. 탈레반은 학생들이라는 뜻으로 초기의 탈레반은 말 그대로 이슬람에 심취한 신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부패 척결과 이슬람교 원리에 입각한 국가 건설을 표방하는 건전한 단체로 인식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요. 여러 세력들을 제압해 나가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정권을 세운 오마르는 극단적인 이슬람 정책을 펼치면서 여성과 아동들을 학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율법을 강요하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알라신 이외에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미안 석불까지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하며 공식적인 도라이로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무자헤딘 투쟁과 알카에다의 설립 등으로 유명 인사가 된 빈 라덴에게 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마는데요. 바로 이라크 쿠웨이트 전쟁이었습니다. 이라크는 자원과 국경 등을 이유로 쿠웨이트와 분쟁을 겪다가 결국 대대적 침공을 하게 되고 평화를 위협하는 무근본 침략에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후드러 패기 위해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미국은 중동의 대표적 국가였던 사우디에게 메카와 메디나 같은 이슬람의 성지 지역에 미군 주둔을 요구하게 되었고요. 이슬람의 성지에 이교도의 군대가 주둔하는 것에 대해 반감은 있었지만 이라크의 군사적 위협이 두려운 사우디는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빈 라덴은 이에 크게 분노하면서 반미 노선으로 확실히 방향을 설정하고요. 키워놓았던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를 통해 1998년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대사관들을 공격해서 수백 명을 살해하면서 이름을 더욱더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1년 역사상 가장 최악의 끔찍한 테러를 자행하는데요. 바로 9.11 테러였습니다. 빈 라덴의 지휘하에 알카에다는 미국으로 가는 4대의 여객기를 납치해서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무역센터와 미 국방부 펜타곤으로 돌진하게 되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제대로 빡친 미국은 빈 라덴 테러 조직 소탕을 위해 바로 움직였습니다. 빈 라덴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의 보호하에 있었고 미국의 빈 라덴 내놔 요구에 탈레반이 이를 거절하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게 됩니다. 나가 뒤지기 싫으면 미국은 파키스탄의 영공을 이용하여 무차별 폭격을 하고 신형 무기로 무장한 군대를 투입하면서 폭격 후 단 2달 만에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고 친미 정권을 세웁니다. 빈 라덴은 못 잡았어요 근데. 하지만 바퀴벌레약 뿌린다고 바퀴벌레가 싹 없어지지 않듯이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탈레반이 싹 없어지지는 않았고 열정적인 무슬림 청년들은 계속 리필이 되고 험준한 지역에서 계속 게릴라전으로 미국에 깝치게 됩니다. 게다가 새롭게 들어선 아프간 정부는 부패와 무능으로 푸짐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아프간 정부의 군대 역시 없어도 모를 정도의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도 이라크와 전쟁으로 인해 아프간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탈레반은 다시 야금야금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은 장기화되고 돈은 돈대로 겁나 쓰고 미국은 지쳐갑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현타 오죠. 그러다가 전쟁의 원인이었던 빈 라덴이 파키스탄에서 발견되어 사살되면서 전쟁 종결의 명분을 마련했지만 미군이 철수하면 아프간은 다시 극악무도한 탈레반에게 넘어갈 것을 염려한 미군은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철군 준비를 합니다. 예정대로 미국의 너무나 큰 낭비가 되던 아프간에서 미국은 드디어 철수하게 되고 철수한 지 단 몇 달 만에 미국이 세웠던 오합지졸 아프간 정부군은 탈레반에게 영혼까지 털려서 수도인 카불이 점령당하고 아프간은 이제 제 겁니다.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다시 이슬람 극단주의적 정책을 지향하면서 여성과 아동들을 탄압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빼앗긴 동안 미국 정부와 다국적군에 협조했던 현지 아프간인들을 위협하고 죽였기 때문에 카불 공항은 아프간을 떠나려는 사람으로 난리 생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지에서 우리나라 대사관에 협력해서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구출해 왔었죠. 앞으로 아프간과 탈레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